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추천해서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런 반기문 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사진기자들도 오랜만에 반기문 총장을 찾았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이 찾은 곳은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심포지엄장이었습니다.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세미나의 초청 강연자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적어도 외교 문제만큼은, 국제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남미 이런 저개발 국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휴머니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와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아주 아픈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북한에 관련된 문제라면 몇십조 원이 바로 내일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북한에 관한 문제라면 몇십조 원이 내일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기문 위원장이 말한 겁니다. 반기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박정희 시대에 많은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창피한 일입니다. 밀가루도 지원받고 옛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AID 차관 이런 말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이 경제성장은 정말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가 미군 부대에서 껌 얻어먹고 카라멜 얻어먹고 하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반기문 위원장이 그 점을 꼭 집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무능한 외교를 비판한 겁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습니다.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 대단한데요. 70조쯤 되겠네요.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35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 하는 경제 지원이 10억 달러가 안 된다. 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 중국의 경제 규모, 일본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하는 경제 지원이 10억 달러가 안 된다. 자, 이어서 일본과의 경제 규모 차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10배는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듯 이제는 국가도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기문 위원장의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일자리 만든다고 50조, 60조 퍼붓지만 일자리 생깁니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 또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에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 전문가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따끔한 소리를 한 겁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의 아시아 아프리카 행도 소개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24년간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땅을 밟지 않았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을 억지로 모시고 아프리카에 갔다고 해상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두고는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은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가장 대접을 받는 최고의 방문이 되도록
주선하겠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우간다에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혹시 갔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도 가는 나라가 북유럽, 무슨 체코, 또 중앙아시아, 흔히들 TV에 나오는 관광 가기 좋은 나라들입니다. 좀 후진국은 안 가시나요?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나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시간이 날 때 뭐 바쁠 때는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국내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 순방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아프리카는 꼭 가시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보면 아프리카는 안 가시더라고요. 주로 좋은 데만 가시는 것도 조금 아무튼 이날 강연에 참석한 아민 무함마드 달하투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6.25 전쟁에서도 함께 싸웠다. 그래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여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중국과 일본에 뒤처진 게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날 국회 이 세미나장에는 많은 8개국의 주한 아프리카 대사, 10개국 대사관 관계자와 한국 국회의원 등이 뭐 이주영 의원 이런 분들이 왔다고 하는데요.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반기문 위원장이 이 말을 꺼낸 것은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직후여서 더욱 놀라운 게 아마 북한에 관련된 문제라면 몇십조 원이 내일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반기문 위원장은 얼마 전에도 한번 문재인 정권의 북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물음에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소나기가 올 때 피하는 데 유연하고 기민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봐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반기문 전 총장이 한 말은 외국 속담에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비핵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 하노이 협상 결렬은 실망스러운 결과임에 틀림없지만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김정은의 이해와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점에서는 꼭 실망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김정은이 이 전술을 쓰지만 결코 비핵화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또 하나는 외교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1992년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선언 등의 약속을 번번이 어겼습니다. 두 번이나 어겼습니다. 이번에 또 비핵화한다 해놓고 어기는 걸 보면 세 번째인데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정말 시적절한 말인데 이 말이 지금 생각납니다. 중간한 포인트마다 반기문 위원장은 등장해서 북한에 대해서 충고를 합니다. 아마 반기문 위원장의 충고가 맞을 겁니다. 비핵화 약속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속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정말 포기한다면 우리가 경제 지원할 수 있죠. 저는 뭐 동의합니다만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세 번 속으면 안 된다는 건데 아무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아픈 급소를 찔렀습니다.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품격 있는 국제국가로서 지도국가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만 지원하고 이런 우물한 개구리처럼 행동하는가를 반기문 위원장이 꼬집었습니다. 북한에 관련한 문제라면 몇십조 원이 내일 바로 나올 겁니다. 뼈를 때리는 충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기문 위원장의 이 충고를 좀 마음속에 새겨들으십시오.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이 이제 36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진성호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혹시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